방향이 이쪽이면 좋아요. 좀 너무 있으니까. 자, 오늘 오디오 특강으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두께 뭐가 안 되나? 두께. 됐어. 이 정도까지. 자, 확률 분포에서 이제 확률이란 말 있잖아. 확률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도수 분포를 배웠어. 도수 분포. 그래서 도수 분포부터 할게. 도수 분포는 중1 때 배우거든. 도수 분포는 우리가 도수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성적이야. 성적이고 이게 학생 수야.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쳐. 그랬을 때 여기에 90에서 100점 사이에 2명이 있고, 80에서 90 사이에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70에서 80 사이가 3명이 있다고 쳐봐. 그지? 우수한 집단이지. 그러면 합계 이제 몇 명이냐면 총 10명이 있는 거야. 자, 이게 도수 분포일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 수라는 게 이제 도수가 되고, 도수가 되고, 이 성적이라는 게 이제 계급이 돼. 알겠죠? 계급이 돼.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거, 90하고 90하고 100 사이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값이라고 그래. 계급값. 그러니까 계급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이거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95. 얘는 계급값이 85. 얘는 계급값이 75 이렇게. 그러니까 계급값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평균값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명이 90에서 100 사이에 있다는데 구체적인 점수가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게 뭐 90이야, 100이야, 98이야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급값으로 얘기하자. 평균값처럼. 그거고 이 성적이라는 거는 계급이 어디서 어디 사이다 이거고. 그다음 학생 수가 2명이다 이거는 도수라는 거. 이렇게 분포시킨 거를 도수 분포라고 해. 좋아, 배웠지? 그러면 이런 거 배우는 거를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걸 통계 처리한다는데 통계가 statistics 해가지고 통계라는 것은 결국은 뭐 구하고 싶으냐면 집단의 평균 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자신의 이치가 그런 거를 뭐라 불러? 떨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지. 분산. 근데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단위가 약간 달라 보여. 예를 들면 이게 단위가 미터라고 하면 이거는 제곱미터가 돼. 분산 계산하다 보면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에가 제곱이 등장하니까 단위가 달라. 그래서 헷갈려. 이건 길이 같은데 이건 넓이 같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버려. 그게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라는 것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분산은 뭐냐면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는 거야. 분산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의 평균은 쟤랑 95점이 2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얘는 85점이 5명 있다. 얘는 75점이 3명 있다. 이렇게 해서 요 계산값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250, 298, 190이지. 얘는 5, 25, 58, 58, 40, 425, 그지? 그 다음 3, 5, 15, 일요일로 3, 7, 21, 22. 이걸 다 더하면 0이고 14니까 13. 1이 올라가고 6, 7, 8. 830이야. 이게 총점이라는 개념이야. 총점이 830이고 이거를 뭐로 나누어? 학생 수 총 몇 명이야? 10명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10명의 평균이 83점이 나오는 거야.
840. 어디 계산 5 잘못됐나? 더했으면 위에. 이게 올라갔으니까 840. 840을 10명으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면 총점을 도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 84점이라고. 그럼 이 집단의 평균이 84점인가? 그러면 내가 100점을 받았어. 그러면 84점하고 비교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분산인데 그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오늘 배울 확률 분포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곱해서 이 성적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계산했냐면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 요 사이에 이걸 학생수 대신 확률이라고 딱 해놓은 거야. 이게 아까 학생수가 이제 도수 분포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확률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2명이라는 건 10명 중에 2명이잖아. 얘는 10명 중에 2명이니까 0.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10명 중에 5명이니까 0.5가 되는 거야. 얘는 10명 중에 3명이니까 0.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랑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똑같아, 얘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곱한 다음에 얘를 그냥 곱한 다음에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도수로 나눠주는데 맨 마지막에 나누는 행위가 생략되는 거야. 왜? 확률에 이미 10분의 뭐 이렇게가 10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인 거지.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10을 나누는 걸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끔 그냥 확률로 곱해서 더하면 그냥 그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5 곱하기 0.2 더하기 85 곱하기 0.5 더하기 75 곱하기 0.3 이러면 그냥 답이 8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뭐하고 같다? 도수 분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단지 맨 마지막에 나누는 행위를 미리 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도 보면 다 진화가 돼. 이렇게 스마트폰 발전하듯이 다 진화됩니다. 그쵸? 선생님 최근에 폰을 바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니까는 좋더라고. 이게 좀 편하네. 나는 옆으로 펼치는 게 넓어서 그걸 살까 이걸 살까 고민했는데 이게 편해. 작아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바로 유튜브 보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많아질 것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더 길게 뽑을 수 있으면 좋겠어. 길게 뽑고 옆으로도 뽑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이렇게 쭉 올리고 블라인드처럼 그 다음에 옆으로서 또 블라인드 탁 늘리면 크기는 요 손 잡는 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넓어져. 그러면 막 두께가 막 이만해져. 아니 이게 놀림 있잖아. 놀림. 두루마기 휴지처럼 쭉 들고 쭉 들고. 그럼 이게 막 너덜너덜할 거냐. 그거를 받치는 이런 어떤 케이스 업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낚싯대 같이 이렇게 안테나처럼 쫙 펼쳐주고 그걸 받쳐주고. 아무튼 이것도 진화를 계속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더 버전업 될 것 같아. 아무튼 도수 분포에서 확률 분포로 진화한 것은 뭐냐? 좀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해줬다는 거야. 우리가 그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수 분포는 쉬운데요, 확률 분포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스운 꼴인 거야. 옛날 전화기가 편해요. 요즘 전화기 너무 힘들어 사용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자. 자,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 확률 변수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P에 X가 스몰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 X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야. 어떤 값인가? 확률 변수 X가 스몰 x 값을 갖는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 약속 나눴거든. 요 표시는 뭐다?
large x라는 확률 변수 x가 small x 값을 갖는 확률을 표시한 거야. 나중에 이제 확률 함수라는 말이 나와. 함수같이 표시하려고 했던가. fx 이렇게 하듯이. 함수가 우리가 fx잖아. 그 느낌으로 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확률 밀도 함수, 뭐 확률 관련된 게 나와.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확률 변수라는 말에서 이상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와. 이산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붙는데 우리가 이산 가져가잖아요. 그 이산이야. 떨어져 있다. 영어로 discrete라고 해요. discrete. 떨어져 있다. 우리 볼링 쳤을 때 스플링 나지. 볼 두 개만 딱 서 있는 거지. 이렇게 핀이 두 개만 서 있는 거야. 가운데 뻥 뚫려 있고 그런 것처럼 이걸 discrete라고 하고, 이거의 라이벌이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 그럼 이 연속은 뭐냐면 continuous라고 하죠. continuous. 연속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인데, 이산이라는 말이 그럼 달리 또 얘기하면 정수 개념이에요. 정수 개념. 이 연속은 어떤 느낌이냐면 실수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경우, 2의 눈이 나올 경우, 3의 눈이 나올 경우,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인 거지. 왜냐하면 1, 2, 3 이렇게 되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1.5가 나올 확률 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그거는 1과 2 사이에 주사위 자체가 눈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로 그건 계산을 하되, 그거를 어떻게 연속으로 만들어낼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 개념은 모든 수가 다 있는 건데,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이렇게 정수 개념으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거 사이에 있는 애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워서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에 너희가 기억이 없을 건데, 나는 이제 생생한 기억이 나. 삐삐도 경험했고, 시티폰이라는 거 알아? 시티폰 모르지? 공중전화기를 들고 다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기지국이 있는데 거기에 20대가 접속할 수 있어. 동시 접속을. 시티폰 생긴 거는 핸드폰 같이 생겼어요. 가정용 전화기, 무선 전화기 같이 생겼는데 들고 다니다가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접속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야.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그 근처에서 해야 돼. 근데 어떤 한 명이 2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이제 나는 접속이 안 돼.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전화를 끊으면 잽싸게 내가 하면 전화가 되는. 그러니까 공중전화기에서 줄 서서 전화하던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공중전화기 한 대가 아니라 20대가 접속할 수 있게끔 나온 게 시티폰이었어. 그러다가 코드 분할, 다중 코드 분할일까?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PC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도 연결하는 거지. 이쪽 기지국에서 저쪽 기지국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고, 여기서 안 되면 또 넘어가서 하면서. 그래서 마치 이산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로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시티폰, PCS 이러다가 갑자기 핸드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전국이 다 되는가, 모든 기지국이 다 연결되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게끔 연속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인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흐름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로 한 게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large x를 쓰고 p에 large x equal small x 이렇게 써놓고, x 여기에 이제 x1 이게 x1이야. 그러면 여기 p1 이게 x2야. 그럼 여기 p2. 그럼 이 기호가 뭐냐면 이 large x의 값이 x1을 택할 때 확률이고, large x의 x 값이 x2를 택할 때 확률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3면 이게 p3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합계는 생각해봐.
이 확률 이게 지금 P라는 게 다 확률이잖아.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 1. 그렇지.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거를 이걸 한다. 자, 이랬을 때 이 관계를 이렇게 쓰는 거야. p 낮은 x가 x 어떤 i 값을 가질 때 확률을 pi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표시를 하자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 첨자 i가 뭐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이런 거지. 그때 확률이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이렇게 표시하는데 x 값에 따라서 얘가 이 값이 달라지지. 이 x 값이 뭐냐, xi가 뭐냐에 따라서 xi가 x1이냐, x2냐, x3냐에 따라서 확률이 p1이냐, p2냐, p3가 달라지지. 그럼 이거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수학에서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야. 어떤 값에 따라서 내가 콜라를 시키느냐, 코코아를 시키느냐, 커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게 다 함수야. 이게 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것도 결국 함수인 건데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이산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 선생님 이제 이게 이 질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간 어색했는데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더라고. 영어가 매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매스라고. 그렇지? 이거의 라이벌이 그러니까 이 이산 확률 변수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확률 질량 함수와 관련돼. 확률 질량 함수. 질량이라는 단어. 그러면 요 연속 확률 변수는 얘는 확률 질량 함수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하고 관련돼. 밀도 함수. 밀도라고 합니다. 즉 실수 개념은 밀도랑 관련되고 정수 개념은 질량이랑 관련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돼요. 질량이 지옷이잖아. 정수 지옷, 질량 지옷. 그치? 지읒, 지지.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면 좋겠고 실수는 밀도 함수와 관련된다. 밀도는 영어로 density라고 하거든. density. 이거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럼 왜 밀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하고 밀도가 용어가 넘어온 것 같은데 질량은 단위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그람수를 맞추면 되는데 밀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체에서 있잖아. 이 안에 있는 입자수가 몇 개 있어? 이게 파악이 안 돼.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화학시간 배우기.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도라는 표현으로 써. 이게 원치 양이 많으면, 그걸 일일이 하나, 둘, 셋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뭐 이러면서 밀도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거는 숫자가 무한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밀도 개념으로 해서, 이런 걸 확률 밀도 함수다. 이런 걸 이렇게 지었다. 기억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수 개념은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긴 거를 요런 이름을 질량 함수다. 밀도 함수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라면 나는 이 통계를 전공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응용통계학과를 가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한번 해봤으면 아니면 애널리스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수학하고 약간 접목되는 건 있지만 수학보다는 이거 뚫기 조절이 이 정도 뚫기.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에서 첫 번째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질량 함수의 성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왜 성질을 배우지? 수학 배우면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성질이 꼭 나오지. 이때가 그랬잖아. 복소수 배우면 복소수 성질 나오고. 맞지? 그럼 성질이 뭐냐? 성질을 알아야지 이제 계산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확률 질량 첫 번째 성질이 P의 I라는 것은 이 확률이라는 것은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원래 확률의 성질이지, 그지?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x가 xi라고 했을 때, P의 x가 xi라고 했을 때, 이걸 xi라고 했을 때, P의 x의 x1 더하기 P의 x의 x2 더하기 P의 x의 x3 이렇게 해서 쭉 가. 어디까지 가나? xn까지 간다 하자. P의 x의 xn까지 간다 했을 때 이거의 값은 얼마다? 전부 다 더하면 1이다. 1. 1은 성질이 있다는 거야.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은 P의 x가 a가 되든가 또는 x가 b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P의 x가 a가 될 확률 더하기 P의 x가 b가 될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쏘는 여기 더하기 하나 있거야. 알겠죠? 지금 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은 P의 xi부터 x가 x의 뭐라 썼지 문자는? 아니 j가 뭐였구나. j 사이에 있는 확률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얘가 이상하는 변수잖아. 그러니까 P의 x가 i인 경우 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확률을 PI라고 하자. PI. 그 다음에 뭐 쭉 있고 여기 P의 J를 가질 확률 PJ 이렇게 더하는 거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지금 니은, 티끝, 니을이 다 같은 말이야. 확률을 쭉 더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성질이고. 문자로 쓰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쉽게 해서 이거의 확률과 이거의 확률을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 사이 확률들 다 더하면 되는 거야. P1, P2, P3 뭐 이런 거 다 더하라는 거야. 이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 이거의 어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 이거.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걸 했죠. 목적이 평균.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이산 확률 변수 라지 x라 했을 때 평균을 이렇게 표시해. E의 x. 이 E가 어디서 나왔냐면 expectation이라는 단어에서 expect가 뭐지? 기대하는 거지. 이게 기대값이야,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단어에서 평균한 마이너스. 원래 평균은 너무
MEAN, 그러니까 민이라고 해. 민. 평균이라는 단어가 민. 근데 민이 이제 형용사로서 비열함이라는 뜻이 있어. You are mean 이러면 비열함. 동사로서 you mean everything to me.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할 때 mean. 그런 뜻도 있는데 명사로서는 또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요걸 이제 같이 봐. 기대값이라든가 평균을 하는데 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방식 그대로야. 뭐야? x 확률 변수 이 x가 아까 이렇게 됐지. 이 large x가 small x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 얘가 이제 x 1을 가진 확률이라고 하면 여기에 x 곱하기 p p1 이렇게. 그 다음에 x2에서 p2 이렇게 쭉 가서 xn에서 pn까지 이렇게. 요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내용 설명할 때 이렇게 표가 있으면 여기가 있고 p의 x가 스몰 x i가 가진 확률이 가지고 여기 x1 있지. 그럼 여기가 p1, x2 하면 p2 여기 쭉 가서 xn 하면 pn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두 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이거란다. 그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된다. 도수 분포는 마지막에 전체 도수로 나눠야 되는데 나눌 필요 없댔지. 이미 나눠져 있는 게 확률이니까. 그지? 그 얘기를 한 게 평균을 저렇게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을 어떻게 보냐. 분산은 VX를 쓰는데 X에 이산확률 변수 X에 V가 variance라고 해. variance 분산. variance 분산이라는 뜻이지. 근데 분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두면 좋냐면 이런 말을 알면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런 말을 한국어로 좀 기억하면 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통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분산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통계학과라든가 수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편차를 정했냐 이런 건 학문적인 접근이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이걸 알아두면 되고 외우면 되는데, 그지? 수능 성적도 보면 그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 그지? 표준 점수 뭐 Z 점수 이런 말 나오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식이 있다고. 근데 그 식을 우리가 알아? 그 식 잘 몰라.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성적표에 표준점수 찍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오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런 것을 계산하는 식이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또는 제곱의 평균, 이걸 외워야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걸 꼭 불러요.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이었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이게 헷갈리는가? 그래서 평균은 보통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이걸 바꿔서 쓰면 평균하고 바깥으로 가지 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도록 이렇게 외워라. 평균은 가운데 있는 거지 보통.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일단 한글로 외워둔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쓴 게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써. 2에 x-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저 표시가 그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x-m이라는 게 그게 편차를 말해. 편차라는 게 뭐냐면 x-m이야. 여기서 x라는 건 이상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에서 m이 아까 평균을 n이라고 쓴 데지. 이게 small n. 그래서 편차라는 것은 x 확률 변수에서 m을 뺀 거야. 그거에
제곱의 평균이야. 좀 이따가 이거 계산하는 걸 숫자로 계산하는 걸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이걸 외워야 돼. 편차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돼. 2에 x의 제곱 제곱한 거의 평균이란다. 2가 붙으면 이게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은 뭐지? 평균을 2x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제곱. 이게 지금 이거 기호로 쓴 거야. 1글자 알아야 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됐죠? 일단 말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디귿까지 하고 예를 갖고 해줄게. 디귿은 뭐냐면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돼. 아까 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느냐? 단위 통일해서 비교하는 데이터 값이 일치한다는 느낌, 단위가 일치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분산 계산할 줄 알면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표준편차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 없지. 보통 표준편차는 시그마 x라고 표현해요. 시그마 x. 시그마가 이 시그마가 뭐 학계라는 뜻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분산만 계산할 줄 알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분산 계산하는 걸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내용 설명이야.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할 줄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 50% 지금 이제 살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거 갖다 좀 해볼게. 여기가 이제 x야. x.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게. 이거 95, 85, 75. 그 다음에 여기가 p야, p. pi라고 할게. 확률. 그러면 95를 받을 애가 아까 0.2라고 그랬지. 얘가 0.5, 얘가 0.3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합계 1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치? 그러면 요거의 평균 이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m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평균 m이라 할 수도 있고 2의 x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해?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지. 쏘리. 요것도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3점, 2점, 1점으로 이렇게 처리할게. 알겠지? 3점, 2점, 1점으로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안 하고 일단 도수로 한번 해볼게. 도수로 얘가 2명, 얘가 5명, 얘가 3명, 학교에 10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지. 3 곱하기 2에 더하기 2 곱하기 5에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나누기 10명 이렇게 하겠죠. 이거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더한 거면 6이고 10이고 6하고 3이니까 굳이 19 나누기 10이니까 1.9가 되는 거지. 맞지?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야? 분산은 Vx라고 하면 돼. Vx. 분산은 아까 편차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럼 이걸로 하면 편차라는 게 뭐야? x에서 m을 빼는 거지. 지금 m이 1.9라고 나와 있어. m이 1.9.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잖아. 그러면 3에서 1.9를 빼는 거야. 그거의 제곱 더하기, 그치? 근데 평균이잖아. 아까 여기 평균 구할 때 요
것처럼 여기도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도수를 곱해야 돼? 2명 플러스 2에서 1.9를 빼고 제곱한 다음에 이거 5명 플러스 2에서 1.9를 뺀 다음에 참 모자라있었다. 밑에다 쓸게. 이거 3에서 1.9를 뺀 다음에 제곱 곱하기 2명 그 다음에 2에서 1.9를 뺀 다음에 제곱 곱하기 5명 플러스 1에서 1.9를 뺀 다음에 제곱 더하기 3명 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얘가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 분산을 구한다. 분산. 그럼 요거 계산할 줄 알면 된다. 귀찮지? 그지? 엑셀로 막 계산 다 하고 심한데 사는데 계산하면 3에서 1.9 빼면 얼마야? 1.1이죠. 1.1을 제곱하면 1.21이지. 11의 제곱 120이니까 거기서 곱하기 1을 하고 얘는 0.1이죠. 0.1을 제곱하니까 0.01이지. 곱하기 5고 얘는 0.9죠. 0.9를 제곱하니까 0.9981이지. 이제 3을 하고 나누기 10. 그래서 이거 이제 산수 계산 한다 이거. 자, 얼마인가 이거? 2.42. 그다음에 0.05. 그다음에 3은 3, 38, 20죠. 2.43이네,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7, 이거 10이 되네. 1이 올라가 8, 9, 4.90 되지. 4.90을 10으로 나누니까 0.49가 된다. 이게 지금 분산구한 거야. 0.49 됐지? 자, 그래서 평균이 m이고 분산 vx가 0.4인데 지금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지금 현재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건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지 않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할 수도 있지. 그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 이거 계산을 써볼게요. 이게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와닿아요.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 제곱한 거에 이거에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한 거야. 제곱한 거의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x를 제곱을 하란다. 이걸 제곱을 하란다. 그럼 3의 제곱 곱하기 평균은 무조건 도수를 곱해야 돼. 도수가 2명이지.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도수가 5명이지. 그 다음 1의 제곱 곱하기 도수가 3명이지. 나누기 총 10명. 이게 지금 제곱의 평균을 한 거야.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저기 구해놨잖아. 1.9라고. 1.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한번 해본다. 어떻게 된다? 10분의 3, 3, 9, 2, 9, 18이 되고 2는 4, 5, 20이 되고 1, 3은 3 이렇게 되지. 빼기 1.9 곱하기 1.9는 뭐지? 19의 제곱이 361이지. 여기 3.61이 될 것 같아. 그치? 3.61. 자,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 봐봐. 이게 얼마지? 38? 41이지. 4.1이지, 4.1. 4.1에서 3.61을 빼면, 자, 4.1 빼기 3.61 하면, 빌려와야 되겠지? 10. 10에서 뺀 거 9. 또 빌려와야 돼. 3이고 10. 10에서 6인데 4. 3에서 3 빼기 0. 0.49.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분산. 아까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한 거,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한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둘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편차의 제곱 평균 아니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말을 외워가지고 숫자 갖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루트만 씌우면 돼. 루트 0.49 이렇게 되는 답이. 0.49는 뭐지? 0.7인가? 0.7의 제곱인가? 맞지?
0.7 제곱하면 0.4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럼 0.7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적표에 이렇게 지키는 거야. 평균이 1.9고 가로에 가지고 0.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야? 내가 평균이 1.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0.7씩 벌어져 있다는 거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집단은. 그럼 이게 작을수록 그 집단의 성적이 고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 0.7이 아니라 0.1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0.1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 집단과 평균 기준으로 0.7씩 떨어진 거는 다르잖아. 그지? 그럼 집단이 평균이 고르다는 거는 근데 평균이 고른데 평균 점수 자체가 높아. 그러면 이 집단은 굉장히 우수한 집단인 거야. 예를 들면 시험을 쳤는데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00명의 평균이 90점이야. 편차가 1이야. 그러면 90점, 91점, 89점 거기에 다 몰려있다는 거야. 그럼 집단이 굉장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아니면 시험이 엄청 쉬웠거나. 이해됐죠?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고 내가 쉽게 요까지만 하고 쉽게 하나만 딱 더 하고 쉽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한 블록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점수가 너무 평균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이 20점 나왔어. 좀 집단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A배 해주는 거야. A배 예를 들어 3배 해줘. 그럼 평균이 60점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거기다가 5점을 더 플러스 해줘. 그러니까 X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X를 갖다가 A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B까지 했다 이거. 그러면 이때 평균을 EX라고 하고 이때 분산을 VX라고 하고 이때 시그마 X라고 표준 편차를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는 애야 얘네들. 그럼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애가 할 때마다 불편하잖아. 또 다 A, B 해가지고 B 더해가지고 다시 또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어냈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E에 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A에 2x 더하기 B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2x 나온 거에다가 A, B하고 B를 더한 게 얘의 이거에 변형된 이거의 평균이 된다는 거야. 조금씩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분산도 V에 AX 플러스 B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A의 제곱 VX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A 제곱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게 제곱이라는 게 등장했잖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여기는 왜 B 안 더합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할 때 빼기 하면서 B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시그마 A의 X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루트 씌우는 거잖아. 루트에 A 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밖으로 나올 때 절대값이 A로 나와야 돼. 그리고 V에 시그마 X를 한 거는 VX에 루트 씌운 거. VX에다가 루트 씌운 게 뭐와 같아? 시그마 X와 같아.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된다. 됐죠? 자, 요거까지만 알아두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항 분포가 있으니까 이상 확률 변수와 문제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 10문제.
시그마 X. 표준편차. 이거 뭐 비디오 이거 끊어주기 바랍니다. 이거 끊었니? 정지 한번 눌러줘요.